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부터 3D 모델링 베이직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모델링 기초 강좌를 시작하게 된 강사 이동후입니다. 이번 강좌는 다양한 이유로 3D 모델링에 관심이 있는 입문자들에게 3D 모델링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기초 지식과 모델링을 위한 필수 기능을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문 분야에 국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3D 프린터의 등장으로 더 많은 분들이 3D 모델링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나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 앞으로도 점점 시장이 커져갈 것이라 확실시되는 분야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관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3D 모델링의 원리와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3D 맥스와 G브러쉬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형태를 제작하기 위한 기능과 제작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은 점점 그 활용 범위가 커져가고 있고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건축, 제품, 의학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3D 프린터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제품 생산 라인의 획기적인 변화와 시간과 비용의 단축을 가져오고 있고 프라모델이나 아트 토이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활용 범위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적용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모델링의 최종 데이터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모델링에 필요한 기초 지식은 어떤 분야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3D 모델링이 무엇이고 다양한 목적으로 모델링된 결과물을 확인하고 모델링을 시작할 때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형태를 분석하고 그것을 가상 공간에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3D 모델링은 이렇게 점이 4개인 평면을 높이가 주어져서 입체의 면이 되게 합니다. 또 다각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평면에 높이를 주면 이렇게 실린더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모든 물체는 이렇게 평면과 그 평면의 두께를 가진 3차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과 그 평면의 두께를 가진 3차원의 형태를 변형하는 일이 바로 3D 모델링입니다. 이렇게 육면체에 박스가 있고 이 박스에 두 점을 선택해서 이동하고 또 박스의 선, 즉 엣지를 선택해서 크기를 조정하고 박스의 면, 폴리곤을 선택해서 회전하고 이것이 모델링 과정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 도형을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필요한 곳에 또 새로운 폴리곤을 추가하고 추가한 폴리곤을 변형하고 또 이렇게 점, 선,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을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점을 연결하고 필요한 곳에 엣지를 추가하고 새로운 폴리곤을 생성하는 과정의 반복이 3D 모델링 과정입니다. 이렇게 평면에서 평면의 버텍스를 이동하고 면을 선택해서 면을 추가하고 엣지를 선택해서 엣지를 나누고 전체적인 형태를 부드럽게 해줘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또 이런 도형의 일부분을 선택해서 그 일부분을 새로운 오브젝트로 추가하고 변형해서도 복잡한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이미지는 아주 복잡해 보이고 수없이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자동차의 전체적인 이미지입니다. 자동차의 몸, 바퀴, 그리고 자동차 위에 가방, 또 자동차 위에 가방을 고정시키는 끈 이렇게 다양한 물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자동차도 전체적인 외형을 확인해 보면 사각형의 변형과 실린더 변형으로 이루어진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외형과 비율을 먼저 분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전체 형태는 기본 도형의 박스 형태를 만들어서 엣지와 폴리곤을 추가해서 기본적인 자동차의 형태를 만들고 또 그 기본적인 자동차 형태에서 지붕이 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엣지를 추가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면 지붕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몸통이 될 부분도 몸통이 될 부분의 폴리곤을 선택하고 분리하고 바퀴가 들어갈 부분의 폴리곤을 삭제해서 몸통을 이루는 기본적인 형태를 제작합니다. 바퀴 부분도 이렇게 실린더 형태의 오브젝트에 변형을 가하고 휠 부분도 몇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그 형태를 분석하고 제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처럼 아주 복잡한 형태도 전체적인 외형을 분석하고 그것을 도형화해서 세부적으로 모델링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바이크 이미지를 보시면 더욱 복잡하게 수없이 많은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디자인도 형태를 단순화해서 분석하고
기본 도형으로 전체적인 외형을 분리해서 구성하는 것이 모델링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각 부위를 실린더, 박스, 구 기본 형태로 적용해서 형태를 잡아내고 그 잡아낸 형태에 변형을 가해서 기본적인 외형의 형태를 확정해 나갑니다. 이렇게 형태를 기본 도형으로 최소화하고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모델링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왼쪽에 다양한 부품을 기본 도형의 변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기본적인 오브젝트로 만들었던 오브젝트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디테일을 추가해서 완성한 모습입니다. 또 오브젝트를 제작할 때 바이크나 자동차나 메카니즘 로봇이나 비행기나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 오브젝트일 경우에 어떤 구조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움직일지를 먼저 고려하고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움직임이 있을 때 자연스럽지 않고 실제 제품화 했을 경우에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구동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제품 모델링을 할 때는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됐을 때 자연스럽게 원하는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감을 다르게 해서 완성된 두 가지 버전의 바이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장면에는 수없이 많은 모델링이 존재하고 그 모델링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접근 방법과 각각의 제작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자동차와 또 개구리, 또 사슴 등 캐릭터 모델링, 그리고 옆에 보이는 구멍이 나 있는 장식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와 나무의 형태, 이 형태들이 존재하는 것이든 상상 속에 있는 것이든 이렇게 물건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다양한 형태를 분석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게 될 기능들은 어떤 기능을 실행하면 면을 나누고 면을 이어주고 면을 추가해주고 이런 것들은 암기해서 연습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역시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의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릭터 모델링은 배경이나 사물 모델링과 제작하는 기능과 방식은 비슷하지만 기술의 숙련도가 높더라도 완성도 높은 모델링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캐릭터 모델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만들고자 하는 캐릭터의 겉모습을 이해하는 것보다 캐릭터 골격과 근육의 형태, 움직임에 따른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의 변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경우 뼈 위치와 근육의 연결된 방향과 남녀의 골격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고 설득 가능한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고 그것을 과장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동물형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그 동물의 골격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녀 인체의 골격에 따른 특징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자연스러운 변형과 포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인간의 뼈대를 기준으로 인체를 모델링하는 과정입니다.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부분을 큰 덩어리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세부적으로 골격에 맞게 면을 추가하면서 완성해 나갑니다. 구형의 오브젝트에 엣지를 추가하고 눈, 코, 입을 세분해가면서 모델링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얼굴과 표정을 위해서 눈, 코, 입을 이루고 있는 엣지 흐름이 가능한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 코, 입의 형태를 살펴보면 원형이나 박스 형태의 도형에 엣지를 추가하고 버텍스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 또는 인종의 골격의 차이에 따라서 외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얼굴을 이루고 있는 엣지 흐름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형으로 연결된 눈, 코, 입 등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전체 얼굴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얼굴에 따라서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엣지와 폴리곤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변형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골격에 따라서 엣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원하는 골격을 가진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몸통의 경우도 박스를 기본형으로 해서 필요한 엣지를 추가하면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그림처럼 여자 캐릭터의 몸통을 박스에서 엣지를 추가하고 손과 다리 되는 부분에 폴리곤을 추가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인체의 각 부분도 기본 도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이렇게 발, 다리는
실린더와 박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 부분은 박스를 변형하고 발가락 부분에 폴리곤을 추가해서 만들어져 있고, 각각 손가락 부분은 손바닥 부분은 박스를 변형하고 손가락 부분은 실린더 형태의 오브젝트를 각 마디별로 연결해서 완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릭터 모델링 경우 중요한 것은 모델링에 사용하는 기능보다 형태를 움직이기 위해서 골격과 골격을 둘러싼 근육의 모양과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격과 근육의 형태를 이해하고 움직임에 따른 뼈대의 이동과 근육의 흐름을 이해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인간의 포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들은 다양한 오브젝트와 캐릭터를 골격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제작하고 포즈를 잡아본 모습입니다. 끝으로 디지털 스컬프팅 기능은 말 그대로 가상 공간에서 진흙을 뭉치고 돌을 자르는 것과 같이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지브러시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모델링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고 3D 프린팅 분야에서는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컬프팅 과정은 제공하는 도형의 표면을 직접 이동하고 조소나 조각처럼 직관적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 형체의 도형을 직관적으로 이동시켜서 뿔을 만들고 차력을 붙여 나가듯이 얼굴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구형의 오브젝트를 정밀하게 변형한 결과로 디테일한 동물의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캐릭터를 빠르게 만들어 본 결과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스컬프팅을 하면 빠르게 형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2D 작업하던 컨셉 디자인 과정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쪽 면이 아닌 입체적인 전체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드백에 따라서 빠른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 이런 디지털 스컬프팅 방법을 이용해서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로봇 같은 메카닉 오브젝트 제작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컬핑을 이용해서 빠르게 컨셉을 잡고 세분화시켜서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로봇의 몸통 부분도 빠르게 스컬팅해서 컨셉을 잡고 세분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완성해 나갑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복잡한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로봇의 경우에도 스컬핑을 통해서 컨셉을 잡고 각 필요한 부품을 세분화하고 스컬핑해서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메카닉과 동물형으로 서로 다른 결과로 완성된 오브젝트들입니다. 다음 이미지는 자연에 있는 곤충 이미지를 변형해서 새로운 형태의 로봇으로 변형해 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모델링의 시작이고, 그것을 3차원의 가상의 공간에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3D 모델링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3D 맥스와 지브러시를 이용한 모델링 기초과정 중 첫 번째 시간으로 3ds 맥스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는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